전 그 설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간단하게 일단 4학년으로 설정하신 이유랑, 그리고 그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선의가 왕따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어릴 때 왕따라는 게 뭐 잘나서 당하고 못나서 당하고 그냥 평범해서 당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당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영화 안에서 보다 보면은 그 보라랑 처음에 그 학원에서 엄마가 어릴 때 같은 반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학원에서 막 보라가 넌 늘 그렇게 착한 척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어릴 때 보라랑 뭐 관계에서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 혹시 뭐 시나리오를 짜실 때 그런 선의가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설정하셨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왜 4학년이었을까요? 이게 시나리오 버전에 6학년 버전도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버전도 있고, 아예 뭐 1, 2학년 학교를 막 들어간 이런 그런 할 건데, 그건 애초에 쓰다 포기했죠. 이건 영화를 찍을 수 없다. 이런 친구들하고 네, 소통. 윤희가 10명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제가 찍다 은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애초에 근데 4학년은 그 일단 고학년의 시작 단계인데, 또 3학년이랑 4학년이랑 또 되게 다르고, 4학년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일단 5, 6학년으로 원래 쓰다가 그 아예 고학년을 배제한 이유는, 그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관계, 저는 이제 여자 친구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성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서로 어쨌든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관계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보다는 정말 관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내가 아닌 타인, 그 가족이 아닌 타인과 처음으로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사실 동성 친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치 애인에게 느끼는 것 같은 정말 첫사랑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너무 좋아지면. 근데 그런 관계를 정말 처음 겪는 시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4학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근데 뭐 또 조사하니까 그 나이대가 또 요새, 저 때는 그게 6학년이었는데 내려와서 그게 4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선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애초에 그거는 논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분명한 이유를 줘서 관객분들이 얘가 뭐 때문에 왕따당하는지 알게 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혹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선의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당시에 어떤 종류든 그냥 그 친구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친구의 모든 삶의 조건이 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친구를 소외시킬 만한. 그래서 어떤 것이 부각되기를 원치는 사실 않았었고, 하지만 보라와는 전사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보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라가 너무 빌런이면 그냥 이유 없이 걔를 막 이렇게 그런 일종의 보라한테 어떤 여지를 주고 싶어서, 보라 입장에서는 1학년 때 이렇게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사건을 정확히 상정한 건 아니지만 보라랑 성격이 너무 다른 친구인 거죠. 선이는 되게 좀 느리고 굼뜨고, 근데 그런 면들이, 그리고 남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는 자기 자란 환경 때문에. 저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선의의 면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 친구한테 그게 우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친구가 봐주는 경우가 되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만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둘의 문제가 있었어서 보라는 선이랑 자꾸 어울리면은 자기만 나쁜 애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쌓인 감정이 있었을 거고, 보라 입장에서 그런 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사실은 보라를 위한 대사였어요. 사실은 너무 빌런이 되지 않길 바라면 다시 빌런이 됐죠. 왜요? 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 드신 거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그 선생님의 역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만약 저게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은 좀 더 저기 선생님의 비중이 되게 작았잖아요. 별로 얼굴도 별로 안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선생님의 비중도 많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라는 사회 내에서. 왜냐면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 사회 그 그룹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나이도 보면 11살인데 11살이란 나이는 아직 좀 그거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집단에 있어서 선생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면 이제 처벌 같은 것, 해결 방법 같은 것도 되게 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사회에서 저런 폭력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좀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 이런 아무래도 집단이 더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런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그런 거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더 고발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일부러 비중을 없게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스토리상 그런 게 궁금해서요. 오히려 이걸 이렇게 질문을 바꿔놓을까? 영화에서 보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작단 말이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 있고, 이것의 이유가 혹시 있는지라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계의 주체들이 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너무나 좋은 멘토가 혹은 너무나 좋은 친구가 이 관계를 심지어 지켜본 제3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주체들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이게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저 정도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에게 딱히 뭐 누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개입을 깊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위급한 어떤 뭐 싸움이든 뭐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학교 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따르는 선생님인데,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절대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선생님들 굉장히 일선 노력하고 계시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지만 실제로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을 때도 어쨌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들이 늘 발생을 하고, 관계라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안에서 너무나 뭐가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굉장히 분명한 경우가 많고, 뭐 보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 있겠지만 보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저의 무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깊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선생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인격 형성이 있어서 안 좋았던, 그러니까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이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독립영화를 막 할 때 저희 옆 사무실에 그 정교조 선생님 몇 분이 사무실을 하고 계셔서, 어느 날 제 친구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야, 저 정교 선생님들이 오늘 같이 밥 먹자니까 밥 먹자. 그래서 싫어. 야, 저분들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이 어디니? 선생이 있지.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운명이었겠죠. 저 뒤에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제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이입이 돼서 좀 멘붕이 많이 왔는데 2008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래서 아까 조사를 하셨잖아요.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길래 그렇게 곁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뭐 엄마한테 조르는 장면이라던가 피구를 할 때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를 이렇게 막 억지로 맞춘다던가 하는 것들이 너무 똑같아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슬픈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공부하신 건 아니에요? 저도 좀 놀란 게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그렇지만 특히 배우들 만나면서 이제 단지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을 제가 일방적으로 뭐 이런 장면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처음에는 일종의 모여서 가족 뒷담화도 하고 친구들 뒷담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처음에 한 1, 2주는 그거로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친구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학교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 제 어떤 속에서 있었던 어떤 기억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다 똑같은 모습이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겪었던 경험들, 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랑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들이 있어서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겪고 있는 상황 같은 건 변하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고 시나리오 쓸 때는 사실은 그 이전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보고 듣고 했던 것도 있지만 시나리오가 안 풀리면 저는 노트북을 들고 초등학교 근처를 그렇게 배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안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근데 요새 초등학교들이 이게 되게 심해져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학부모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라고 말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나올 때가 됐다고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서 이게 되게 약간 그럴 때 제가 여성 감독인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남성 감독이면 좀 다른 오해를 샀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저는 근데 안 풀리면 이제 무조건 아이들 근처로 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냥 봐요 이렇게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했고 인터넷을 정말 많이 뒤졌는데 이게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저희들보다 훨씬 일찍 인터넷을 사용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때 그거를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요. 검색을 하면은 그런 지식인이나 이렇게 그 게시판 이런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오늘 체육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A, B, C, D, E라는 친구가 있는데 누구는 뭐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뭐 금을 넘어와서 뭐라고 했는데 그건 나한테 이런 의미 갖고 이게 정말 뭐 A4 거의 2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이 돼 있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이거 뭐 이런 상황인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소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식의 글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시나리오가 안 풀 때 그냥 검색어를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실제로 어디 고민을 토로할 데가 없을 때 실질적으로 그 감정 그대로 올리는 글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찾다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간 부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예. 나 너무 명령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을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 다음 영화는 중학생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잠깐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변현주 감독님께서 다음 영화 무조건 빨리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최고로 빨리 만들면 내년에 찍어서
개봉을 하는 게 목표인데 큰 영화가 될 것 같진 않고 우리들보다 살짝 커진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찍는 게 목표고요. 중학생이 주인공 지금은 그런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이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보여지고 관객과의 대화라는 아마 마지막 이 감독이 한 5년 뒤에 엄청난 감독이 돼서 회고전을 하지 않는 한 아마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한동안은 우리들을 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게 여성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서로 되게 기쁜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들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